광주 MBC에서 나흘 동안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취재한 이다현 기자와 예고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번 연속 보도 왜 시작하게 됐나요? 네, 앞서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2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의 여러 관계자들과 만나보니까요. 네. 비슷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평소에도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립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 특히 비극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아동 보호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서 리포트들에서 최근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건 2건을 다시 조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우울증도 치유해주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네, 숨진 청년 중에 1명의 경우에는 이제 자립정착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걸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치료시설로 옮겨져서 1년 정도 지내다가 보호 기간이 끝났는데요. 그러면서 광주시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게 됐고요. 광주시에 확인해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광주시가 정착금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열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신경 써서 신청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각지대가 더 있지 않은지, 있는 제도도 활용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지도 계속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들에서 자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이라는 게 성년이 된 순간부터 갑자기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달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적된 경험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어릴 때부터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 종료 시점 이전인 어릴 때 환경부터 잘 갖춰주고 성장 시기별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관련 대책들을 새로 내놨는데 아이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호 아동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리포트에 따르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네, 현장에선 관련법을 손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3살에서 6살 아동 5명당 보육사 1명, 7살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게 지금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인데요. 네. 지금 광주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이 기준을 맞추지도 못하고 있지만 기준 자체도 너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나 ADHD 아동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인력 배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몇몇 보육사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 양육시설 문제 관련 취재한 이다현 기자였습니다. 보호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연속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방임과 가정폭력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시설의 보호를 받게 된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려면 근본적으로는 평소 함께 지내는 보육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육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보육원. 보육사와 아이들이 둘러앉아 간식을 나눠 먹습니다.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한 거 이모 말했지? 네. 선생님이 구구단이랑 막 오답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이 시설에는 4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보육사 1명당 8명에서 9명씩 맡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올 정도는 돼야 되고 그 아이한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돼야 되니까 더 줬으면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육사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부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동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도 향후 정서적 자립에도 중요한 존재인데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 광주에는 보육사가 270여 명 필요한데 실제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육사 인력이 법정 인원에 못 미치는 겁니다. 이마저도 3살에서 6살 아동 5명당 보육사 1명, 7살 이상 7명당 보육사 1명 등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을 내가 7명을 엄마 혼자 돌보냐고요. 지금 2명도 많다 그러는데.
아동의 나이는 물론 장애 등 다른 특성도 함께 고려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주 아동복지협회 자료에 따르면 보육원 아동 가운데 느린 학습자로 불리기도 하는 경계선 지능이나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의 수도 상당합니다. 나이를 떠나서 아동들의 좀 더 세심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는 좀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좀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는가. 보육사가 부족한 환경의 여파는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보호 종료 이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육사 인건비는 시비로 지급돼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당장 인력 확충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한편에선 더 깊은 교감을 바라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10명이면 7명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하고 오래 있어달라고.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아동 보호 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기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보호 대상자였던 아동이나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립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사회에 던져진다는 점 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성장기에 겪은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끝도 없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접수된 상담 기록입니다. 지금은 20대가 된 이 청년. 광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중학교 2학년 때 외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년은 사건 이후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 시작했다고 회상합니다. 경찰 신고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트라우마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충동은 실제 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중고등학교 내내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정신병원을 들어가요. 지난달 광주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던 20대도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살 때 그것이 있었대요. 그 충격? 이런 것 저런 것이 이제 완전히 계속 평생의 트라우마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빈곤과 범죄 피해 같은 경험들은 우울증이나 ADHD 등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보호 아동일수록 섬세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도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엔 비극적 선택이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려면 정확한 실태와 더불어서 치료 환경이 잘 갖추어졌는지, 적절한 치료법들이 동원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9명꼴로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아동에 비해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 가정에서와 달리 운동치료와 놀이치료, 미술치료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잘 시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울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다른 정신질환과 관련해서도 면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양육시설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닐지, 일반 아이들과 너무 많은 정신치료나 이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떤 치료나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트라우마의 여파가 무한정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도 어디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한 달 전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 2명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에 지역사회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건 두 사건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아동복지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언론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이런 소식은 평소에도 드물지 않게 들려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김성민 대표. 김 대표에겐 지난달 알려진 광주 청년 2명의 비극적인 선택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에 1명이나 2명 정도 삶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기를 시도하는 친구들이 연락이 오거든요.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한 조사에서 보호 종료가 예정인 아동 가운데 약 42%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 청년 중에선 절반이 같은 답을 했습니다.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조사에서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18% 정도만 비슷한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연락 두절 상태가 약 20%에 이른다는 겁니다.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힙니다. 목돈은 제한적인데 설상가상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자마자 빚부터 졌다는 이야기도 쉽게 들려옵니다. 아동 양육시설 출신이라는 점을 노린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경우입니다. 막 퇴소하면 이제 좀 고아들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사기를 좀 당해가지고 제가 제일 힘든 건 빚이죠. 빚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항상 발목을 잡죠, 빚이. 가족 갈등, 정신질환 등도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보호 대상인 아동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원 대책이 생애 주기별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근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청년들 연령대 이전부터 조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이 알려진 이후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나온 대책이 이번에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 한 달 전쯤 광주에서 아동 양육시설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면서 제도를 보완해왔지만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된 건데요. 아동 보호 체계에 여전히 어떤 한계가 남아있는 건지 연속 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청년들이 보호기간 연장 중에도 자립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주변에서 20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온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보호기간이 연장된 상태, 소속이 있었고 보호가 끝나면 자립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들은 끝내 홀로 서기의 두려움을 없애주진 못했습니다. 5%에서 1%의 모범 케이스 아이들 하나예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아동 보호 체계의 붕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도 성인이 된 이후인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코앞에 닥친 보호 종류와 자립에 더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떠한 준비도 없이 어떠한 대비도 없이 24세를 늘려놨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훈련, 인턴십의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끼니 해결이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살림에 익숙해질 시간조차 없다는 점도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동에서 청년으로, 나이로는 성인에 접어들어 생활 패턴이 달라진 보호 연장들이 어린이나 초중고등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니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슨 뭐 연체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와서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사실 어른들도 갑자기 혼자가 되면은 아주 어려운데 이 아이들은 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돼서 연장되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대로는 아동 양육시설 등 보호체계와 단절되는 시점만 뒤로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방비로 세상에 나와 고립감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보호기간 연장이 반쪽짜리 개정으로 남지 않으려면 양육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나 청년들이 자립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